뉴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 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특정한 핵시설과 무기 폐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최종적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일교차도 커 건강관리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끝낸 지 나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5차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비핵화 로드맵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미국에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 정상이 한미 FTA 관련 서명식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친트럼프 성향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 인터뷰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시각 26일 새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 27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지막으로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특정 핵시설과 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비핵화 조치를 위한 대북 협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건데 최종적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특정 핵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미북 회담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올바른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북한 측에 종전선언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핵 보유 리스트 등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We've got to set the right conditions, but President Trump very much is prepared to meet with Chairman Kim at the right time.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성과지만 최종 지점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to loosen those sanctions until we make sure that there is no more threat from North Korea.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미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비핵화 추가 조치를 위한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막바지 귀성 행렬과 함께 귀경 차량도 몰리면서 교통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귀성길에 나서지 못한 분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귀경 차량이 몰려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민성 기자, 지금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원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추석 당일 아침인 만큼 이미 정체가 시작된 구간도 많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 고속도로는 아직 귀경 차량보다 귀성 차량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천안까지 벌써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구간은 차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 분기점엔 차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바란 부근 역시 차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 서울대전 2시간 20분, 부산 6시간 30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575만 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종일 양방향 모두 극심하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히 오늘 오후 4시쯤에는 가장 많은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추석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덕분에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커서 달 구경 가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밤에는 중국 북부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곳은 울산입니다. 오후 6시 8분에 달이 뜨고 부산은 오후 6시 9분, 대구 6시 12분, 광주 6시 18분, 서울은 오후 6시 19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돼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달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서울을 기준으로 내일 자정쯤입니다. 완전히 차오른 보름달은 내일 오전 11시 52분쯤 완성되는데 이때는 달이 진 뒤라 육안으로 관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최저 14도, 최고 22도 등 오늘도 어제처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허리 부상과 슬럼프를 딛고 미 프로골프 투어 통산 80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우즈는 조금 전 미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끝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69타로 2위 빌리 호셔를 2타 차로 앞서 우승했습니다. 우즈의 PGA 투어 우승은 5년 1개월 만이고 네 번째 허리 수술 후 복귀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귀찮다,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이유로 긴 연휴나 명절 때 버려지는 개가 많다고 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포메라니안 암컷은 한 주민이 주택가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리는 탈골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검은 털이 매력적인 푸들도 주민 신고로 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두 마리 모두 7월 말과 8월 초 여름 휴가 기간에 유기됐습니다. 상태도 괜찮았고 이렇게까지 살이 찌울 정도로 먹이면 꽤나 애정을 줬다라고. 전국에서 한 해 동안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은 10만 2천 마리가 넘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은 연휴나 휴가철 앞뒤에 특히 많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집에서 케어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뭐 그냥 두고 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대부분인데, 일부는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버린 겁니다. 일수로 치면 이제 계속 금액이 쌓이는 건데 주인이 버리고 왔어요. 제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동물 소유자가 시구청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유 가구는 전체의 3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정착과 함께 소유주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일부 시범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5개월여 사용한 결과 부적절하게 사용한 병사 다수가 적발됐는데요. 한 병사는 부대 내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 소속인 채모 상병. 지난 5월 부대 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됩니다. 군 당국이 조사했더니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한 겁니다. 그 핸드폰에서 포렌식하고 이미징 따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식을 하고. 최 상병은 입대 전에도 인터넷 도박 경험이 있었고 입대 후에는 병가 기간 때도 도박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자기 개발이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내세우지만 군사자료 유출이나 군기강 해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밖에 4개 시범부대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병사 540여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결과 미등록 휴대전화 사용 17건, 허용 시간 외 근무 취침 시간에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10건으로 총 25명 병사가 위반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최근 음악계에 세대와 장르를 넘어선 아티스트들의 앙상블이 화제입니다. 클래식에선 정경화와 조성진, 조수미와 려욱이 콘서트를 열었고 팝에선 전인권과 임현정이 듀엣곡을 냈습니다. 이색 듀엣들이 펼치는 가을 앙상블 감상해 보시죠. 거침없이 질주하는 불같은 활. 건반 위를 뛰노는 손가락은 투명하고 단단한 선율을 들려줍니다.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와 피아노 신성 조성진이 46년 세월을 뛰어넘어 한 무대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듯 마지막 곡이 끝나자 피아노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음악 속의 성숙함은 어리고 나이 먹고 그런 차이가 없구나. 두 클래식 스타의 협연은 7회 전공연 매진과 객석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선생님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 저희 세대 아티스트들도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과 연주하는 거는 저에게 항상 큰 영광이고. 소프라노 조수미와 슈퍼주니어 멤버 려욱도 최근 듀엣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잘 모르는 장르의 공연을 이렇게 한 대중적이고 좀 아이콘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팝계에선 전인권과 임현정이 각별한 호흡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지금껏 쓰러지지 않은 건 지친 내가 기대어 쉴곳이 있기에. 상상하지 못했던 절묘한 시너지가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